오늘 7천만 원대 최강의 SUV는 과연 어떤 차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각 차의 장단점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리뷰를 할 때 좀 안타까운 게 XC60 좋다 그러면 너 볼보에서 돈 받았냐, GV70이 이런 부분이 좋다 그러면 제네시스 돈 받았냐. 내가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뭐 리뷰할 때마다 돈 주면은 건물을 사, 따이 자식들아. 참 내 마음처럼 사이렌이 울리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조사에서는 유튜버를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스 장기 렌트는 차맵만큼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7천만 원대 최강의 SUV는 과연 어떤 차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전에 GV70 페리가 나오자마자 X3와 GLC 이렇게 비교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베이스에 독일차 감성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SUV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됐거든요. 그때 어땠어요? X3와 GLC의 이제 각 차들만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GV70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최근에 X3가 이제 또 풀체인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때는 후륜구동 베이스의 독일차를 비교했다면 오늘은 볼보의 XC60과 GV70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대를 비교할 때는 좀 우리가 좀 이 차를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차를 이해하고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일단은 이 GV70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제네시스라 그러면 약간 뭐 벤틀리 짝퉁 뭐 아니면은 야 그냥 겉모습만 다른 현대차, 이런 안 좋은 인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프리미엄 SUV, 뭐 프리미엄 세단,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 자리를 나름 잘 잡았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에서도 제네시스라는 이름이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지고 판매량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나 제네시스에서 이 GV70의 인기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뭐 GV80도 인기 많고 G80도 인기 많지만 젊은 또 소비자분들이 진짜 갖고 싶어하는 차 1등으로 꼽히는 게 이 GV70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 가격대도 비싸다면 비싸고 뭐 가성비 있다면 가성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경쟁 모델 대비 확실히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도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이 가격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 디자인도 어때요? 페리가 되면서 MLA 헤드램프, 범퍼 디자인이 좀 더 바뀌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광 컬러긴 한데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나쁘지 않잖아요. 성능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도 스펙이면은 나쁘지 않은 성능을, 그러니까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젊은 소비자분들이 이 GV70을 되게 이제 드림카로 생각하는 거죠. 여성 오너분들도 GV70 좋아해요. 약간 야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 뭔가 좀 드림카로 생각하는 게 G70이나 GV70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오늘 이 볼보 XC60과 비교할 텐데 이 두 차는 약간 달라. 일단 바라보는 이 소비자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GV70은 좀 영한 분들이 많이 사는 차가 GV70이고, XC60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연령대가 있는 패밀리카라든지, 물론 여성 오너분들도 이 XC60 많이 사긴 하는데 조금 더 성향층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XC60은 어떠냐? 전륜구동 베이스의 프리미엄 중형 SUV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차가 비교가 될까? 뭐 디자인 이런 거 다 떠나서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두 차를 비교하려면 스펙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2.5 4기통 기준으로 4륜을 넣고, 왜냐면 XC60도 이제 4륜 구동이 기본 베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GV70의 풀업이면 얼마 될 것 같아요? 7,515만 원. 이제는 진짜 이 말만 프리미엄이 아니라 가격도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XC60은 얼마냐? 7,400만 원이에요. 물론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차는 울트라 브라이튼, 그냥 요 모델이 아니야. 윈터 에디션이라 해가지고 에어서스가 들어간 7,650만 원짜리 한정판 모델입니다. 오늘 이 두 대를 비교해 볼 텐데 XC60은 에어서스, 그 다음에 이 GV70은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페리가 되면서 전자식 서스펜션도 좀 개선되고 여기에 하이드로 부싱도 들어가고, 이 두 대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론 사람마다 다 성향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시선으로 차를 평가하면 그게 맞는 거냐는 거죠. 아니에요. 같은 승차감, 같은 주행감이라도 타는 사람과 취향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그냥 참고 삼아서 우파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어때요? 뭐 GB70 예쁘죠. 사실 GB70은 이 XC60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넓고 좀 더 짧고 낮고 뭔가 좀 포스가 있는 날렵한 디자인이라면 XC60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좀 클래식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토로망치 헤드램프랑 약간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뭐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되게 이 라인 자체가 무난한 순한 맛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처음 본 분들은 약간 심심하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GV70 같은 경우 어때요? 이 두 줄 램프부터 시작해서 그냥 존재감이 빡 나는, 누가 봐도 차 예쁘네? 와, 차 되게 화려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있는 디자인이라면 XC60은 나름 좀 심심하고 되게 얌전한 디자인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런 디자인이 되게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자동차라는 게 내가 이 차를 사서 하루 이틀 타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짧아도 몇 년, 길면은 몇십 년 동안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닐 텐데, 볼보는 일단 질리는 매력이 없어요. 되게 무난하면서도 오래가는 매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 프로토 오버핸 길죠? 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후륜구동 베이스인 GV70에 비해 앞에가 조금 더 XC60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이 딱 봤을 때 이 XC60보다는 GV70이 좀 더 잘 빠졌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XC60이나 GV70을 사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공간에 대한 활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당연하게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솔직히 이 정도 프리미엄 브랜드에 전동 트렁크가 없다면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공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두 차량 다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XC60의 윈터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XC60 볼보 차가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왜 가성비가 좋을까?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들어오고 판매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국산차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가성비가 좋냐? 여러분들 7천만 원짜리 차에 에어서스 들어간 거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안에 실내 구성이나 이런 걸 본다면 볼보라는 차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볼보가 차 벤치마킹이나 시장 분석 잘해가지고 잘 들어왔어. 요즘에 예전과 달리 독삼사 디자인 어때요? 브랜드 이미지가 어때? 약간 좀 카푸어의 이미지도 있고, 국산차와 비교했을 때는 비싸요. 뭐 사실 우리가 X3와 비교했을 때 뭐 X3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냥 완성도가 높은 뭐 교과서 같은 차기 때문에 GV70이랑 비교했을 때도 X3에 대한 강점들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중요하는 게 옵션, 그 다음에 뭐 적당히 고급스럽고 조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X3에 비해서 GV70이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점이에요. 독일 차는 또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GV70이나 국산차 사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그런데 볼보는 가격이 국산차랑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옵션이 엄청 화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들어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그 60대 한정이기는 해서 2분 컷 나왔습니다. 2분 컷. 그래가지고 일반 그냥 XC60과 비교를 한다면 이 밑에 여기 에어탱크가 윈터 에디션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 사실 어찌 보면은 야, 이거 그래도 여기다 URP 리프트 같은 거 좀 넣어줘서 또 거치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GV70도 러기지 스크린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활용도, 국산 차면은 보통 공간이 넓고 활용도가 넓다 이런 얘기잖아요. 트렁크를 잘 보면 야, 그냥 둘 다 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두 대를 저희가 항상 저희가 비교하다 보면 작은 차이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뭐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러기지 스크린이 위쪽에 있고 요것도 탈부착이 됩니다. 요게 빠지면은 이어를 폴딩을 해가지고 부피가 큰 제공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XC60은 이 부분, 요런 부분들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부피가 큰 짐을 넣었을 때는 살짝 약간 좀 작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반면에 GV70은 어때요? 러기지 스크린이 똑같이 빠지지만 지금 이런 턱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위로도 넓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큰 짐을 넣었을 때는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가는 게 약간은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밑에 있기는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거치된다든지 뭐 걸린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수납 공간을 활용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 XC60보다는 GV70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에어서스가 있고 이 차고 높이를 밑으로 내릴 수 있다 보니까 물건을 좀 적재하고 이런 거는 좀 더 수월한 건 XC60이 조금 더 낫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가 다 좋고 어떤 게 하나 나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각 차의 장단점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리뷰를 할 때 좀 안타까운 게 뭐 하나를 좋다고 하면 뭐 하나를 꼭 굳이 까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양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차를 사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XC60을 사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이런 취향으로 XC60을 샀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XC60 좋다 그러면 너 볼보에서 돈 받았냐, GV70이 이런 부분이 좋다 그러면 제네시스 돈 받았냐. 내가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뭐 리뷰할 때마다 돈 주면은 건물을 샀다 이 자식들아. 아, 참 내 마음처럼 사이렌이 울리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조사에서는 유튜버를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뭐 공감해달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보고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폐리되면서 반사판 여기 뒤에서 사고가 났을 때 뒤에 있는 차가 알려주는 요 반사판이랑 소화기가 이제 비치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폐리가 되면서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었어요.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 이전에는 밑에 있었는데 이번에 위로 방향지시등이 올라갔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원래 머플러가 있었거든요. 머플러가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좀 멋있는 느낌을 좀 줬는데 이게 머플러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머플러가 없다고 실제 진짜 머플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머플러가 있거든요. 시동을 걸면 이 밑에 그냥 연기만 버버버버 나옵니다. 아, 요거는 조금 없어 보이지 않나. 그래도 7천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SUV인데. 자, 그리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요 사냥의 뿔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는 애매한 게, 이 볼보라는 브랜드가 막 디자인이 막 화려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되게 볼 때마다 드는 생각, 참 질리지 않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약간 이런 크롬 이게 선 굵은 거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옛날 차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런데 볼보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네요. 클래식한 디자인, 그리고 크게 변하지 않는 디자인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눈에 어느 정도 익은 거죠. 그리고 넌센스긴 한데 실제로도 옛날 차기는 해요. 요거는 이제 에어서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를 낮춰도 시동을 걸거나 문을 닫으면 알아서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주행을 할 때는 내린 상태에서 주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뭐 소소한 차이점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GV70은 원격 스마트 주차가 있죠. 자, 이렇게 시동을 걸면 차를 앞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주차선 폭이 좀 좁은 나라는 이런 옵션이 있으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GV70이 막 차가 차폭이 엄청 넓은 차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굳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이런 작은 옵션들이 필요할 때 진짜 있어요. 살다 보면 한 번씩 있거든. 예를 들어 기둥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문을 못 열 때 딱 이거 원격 스마트 주차 있으면 쉽게 뺄 수가 있는 거죠. GV70이나 XC60 같은 한 7천만 원대 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어떤 포인트에 2열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사람마다 분명히 포인트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난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콕 하나 찝어가지고 뭐 이게 꼭 있어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나름 적당히 넓고 적당히 고급스럽고 편한 옵션들 웬만하면 있으면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XC60과 GV70의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은 공간에 있어서는 GV70이 조금 더 넓다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XC60이 실내 공간이 GV70에 비해 좁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센터 터널도 위로 올라와 있고 등받이 각도도 뒤로 눕혀지지 않고 통풍 시트도 없고 뭐 선 커튼도 없어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GV70이 뒷좌석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도의 수치가 있잖아요. 이 시트도 고급스럽고 푹신푹신하고 앉았을 때 되게 편안하네 이런 느낌들, 이거는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앉아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게다가 열선 시트 같은 기본적으로 특히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열선 시트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등받이 각도가 리클라이닝이 안 돼도 적당히 눕혀져 있는 이 기본, 이런 부분들이 XC60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XC60을 패밀리카로 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운전석에 그냥 혼자 주행하시는 분들은 XC40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GV70도 많이 넘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타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XC60을 GV70보다 더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들이 XC60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볼보는 안전하다라는 이미지가 실제로도 안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로서는 거의 1순위로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B필러와 또 중간에 이 송풍구도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B필러에 송풍구가 있으면 되게 좋은 게 바람이 직접적으로 와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2열을 탔는데 아예 에어컨 좀 시원하게 틀어줘, 에어컨 세게 틀어줘, 반대로 히터 좀 세게 좀 틀어줘, 주위에 추워,
뒤에 더워. 이런 거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2열 쪽 여기 송풍구가 없다든지 아니면 좀 바람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B필러 쪽에 송풍구가 있다면 이런 좀 바람이 약해서 답답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작은 차이지만 좀 신경을 쓴 거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GV70은 과연 어떨까요? 똑같이 센터 터널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해요. 왜냐면 얘는 후륜 구동 베이스 차이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좀 더 많이 올라와 있죠. 자, 그리고 XC60보다는 GV70을 선택하는 소비자분들이 좀 더 젊어요. 그러니까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죠. 이거 보면은 앰비언트 무드등, 그리고 통풍 시트, 220V 이런 작은 부분들이 XC60보다는 GV70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위쪽에 있는 이 스웨이드 소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 느낌을 주는 거는 GV70이 좀 더 화려해요. 딱 탔을 때 고급스럽고 이 앰비언트 무드등도 은은하면서도 면발광처럼 이렇게 비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멋있죠. 그리고 이런 선 커튼,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영유아가 탔을 때 보통 이게 카시트 설치하고서는 아이를 태우는데 햇빛이 비치면 아이가 자더라도 이제 햇빛 때문에 막 깨거나 피부에 안 좋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선 커튼이 있으면 편한데 이 GV70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등받이도 눕혀져요. 근데 제가 이거 등받이 각도 왜 얘기했냐면 이 등받이가 눕혀져도 지금 GV70과 XC60 안 눕혀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등받이 각도가 눕혀지는 GV70이 더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눕혀져도 비슷합니다. 그냥 이 XC60도 충분해요. 조절할 수만 없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도 XC60도 편하다는 거죠. 자, 일단 실내 디자인은 뭐 사실 올드하다라면 올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볼보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걸 신경 쓸 것 같다고 보세요? 물론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볼보의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없어요. 커다란 디스플레이 안에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음성 인식으로 웬만한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야, 창문 다 열어줘. 안전상의 이유. 안 되네요. 네, 안 되네요. 아리야, 23.5도로 온도 맞춰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23.5도로 설정할게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걸 조절할 필요가 없이 음성으로 다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옵션에 대한 건 어떨까요? 뭐 사실 옵션이 엄청 화려하진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막 이런 것들도 없어요. GV70에 비해서 옵션이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디지털 클러스터,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크리스털 기어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용하는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오디오는 GV70이 뱅앤올루슨이고 얘가 이제 바로 위키스잖아요. XC90보다는 한 단계 낮은 오디오이긴 하지만 XC60의 바로 위키스도 충분합니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볼보의 가장 큰 매력은 주행 느낌, 고급성 이게 아니에요. 실내 딱 탔을 때 내 집에 있는 소파에 앉은 것처럼 편안함, 그리고 오디오에서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 이게 바로 볼보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주행에 대한 것도 일단은 2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가를 하고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 느낌이 좀 더 부드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게 승차감이 뭐 엄청 편해졌다, 사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잠깐 탔을 때는 이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밖에 안 변한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XC60의 윈터 에디션을 탔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노면에 잔진동 조금만 걸러주고 방지턱 넘었을 때 그냥 2차 충격 없이 그냥 부드럽게 가는, 이 정도만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래 탑니다. 10,000km, 100,000km 이렇게 탔을 때 이 작은 차이가 차를 탈 때마다 그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윈터 에디션에 들어가 있는 이 에어서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타면서 느끼는 것, 운전의 피로도는 꽤 많이 줄여주는구나, 노면의 잔진동을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럭셔리한 에어서스의 느낌처럼 다 걸려준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잔진동을 그래도 운전자가 피로감 느끼지 않게끔 걸러주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실제 볼보를 타시는 분들, XC60을 오래 타셨던 분들은 이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이 윈터 에디션을 탄다면 그 차이점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항상 차이 평가가 달라진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볼보를 타지 않거나 약간 볼보에 관심 없는 분들, 그리고 독일차에 들어가 있는 그 에어서스가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 이 볼보의 XC60 들어가 있는 이 윈터 에디션의 이 에어서스를 좀 이해를 못해요. 왜? 타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에어서스 진짜 막 편안하고 부드럽고 그냥 다 걸러주고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큰 충격, 이런 방지턱을 넘었을 때
2차 충격 없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런 큰 충격들은 정말 잘 잡아줘요. 뭐 이런 승차감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조금 굳이 그래도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은 이 XC60의 전체적인 주행 느낌이 완전 럭셔리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패밀리카에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정도의 느낌. 왜냐면 정숙성, 노면 소음, 풍절음 이런 게 조금은 막 엄청 조용하지는 않아요. 7천만 원이라는 우리가 프리미엄 차를 생각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막 그렇게 엄청 조용하지는 않거든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RPM이 올라가는 그 엔진 소음이 조금 시끄러운 편이고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도 조금 들어오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디오로 다 상쇄가 되기는 해요. 오디오 크게 틀면 돼요. 그래서 볼보 XC60의 가장 큰 장점은 진짜 되게 간단합니다. 무난하다. 진짜 무난하다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남녀노소 누가 타도 불평불만 별로다라는 말보다는 차 괜찮은데? 괜찮아. 무난해. 이 이야기는 다 들을 수 있어요. 호불호가 없이 탈 수 있는 차가 볼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GV70을 탔는데 딱 번갈아 가면서 딱 타자마자 느낀 거,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다. 딱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위에서 아래로 보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없어서 운전이 좀 편한, 그러니까 시야가 딱 트이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반대로는 뭔가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시트 포지션을 좀 내리고 싶어가지고 시트 레버를 조절해가지고 밑으로 내렸는데도 높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옵션은 확실히 GV70이 좋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특히나 지금 내비게이션을 저희가 쳐놨는데 예전에는 여기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해도 내비게이션이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연동이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대, 기아, 제네시스 다 연동이 됩니다.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순정 내비를 써야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안 내줬거든요. 지금은 이걸 다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히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XC60은 전동 스티어링 휠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전동 스티어링 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운전자가 뭐 하는지, 딴짓을 하는지 졸음하는지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여기 있고, 이런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일체형으로 들어가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요 끝에가 좀 손에 좀 잘 안 닿고 좀 세로로 되어 있는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세로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XC60에 비해 GV70의 강점은 과연 뭘까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것도 훨씬 조용해요. 이거는 아마 다른 분들도 더 비슷하게 생각할 텐데,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고 되게 조용한 정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딱 차를 타고 주행했을 때 느껴지는 거, 똑같은 코스를 주행하고 똑같이 힘을 받아서 출발해도 외부에서 들려오는 엔진의 그 RPM 소리도 훨씬 조용하고요. 풍절음이나 노면음도 확실히 GV70이 더 조용해요. 출력이나 이런 것들도 응답성 빠르고 스포티한 느낌은 GV70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 조용한 거,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는 GV70이 좀 더 좋아요. 그러면은 GV70의 이 실내 가죽이나 이런 오디오나 이게 나쁘냐? 그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제네시스도 이 시트 가죽 질감 굉장히 부드럽고, 예전에는 렉시콘 오디오 있을 때는 사실 그 오디오가 별로였어요. 하지만 뱅앤올룹슨으로 바뀌면서 오디오도 생각보다 훌륭해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이 GV70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다 더 좀 많은 점수를 줄 거냐, 이게 각 차를 사는데 나눠지는 거죠. 가격이 비슷해가지고 물론 한번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애초에 얘는 X3랑 GLC랑 비교를 하는 게 더 맞아요. 후륜구동 베이스의 주행 느낌도 부드러워요. 이 부드럽다는 평가가 후륜구동에 악셀을 밟았을 때 한 번에 이제 스포츠보드 같은 경우는 확 튀어나가는 그런 스포티한 느낌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베이스는 되게 부드럽게 악셀을 밟았을 때 약간 차가 누르면서 쫙 밀어주는 이런 느낌들, 이게 보통 이제 고급차에 많이 들어가 있는 주행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네시스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 반대로 XC60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투박하다면 투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XC60이거든요. 약간 전체적인 주행 느낌의 포커스를 준다면 GV70이 좀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XC60과 GB70의 차이, 지금 얘는 지금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에어서스에서 느낄 수 있는 막 노면을 다 걸러주고 막 승차감이 엄청 부드럽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전자식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내비게이션 연동되거든요. 방지턱이나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인식을 해가지고 나름 이게 댐핑을 조절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스의 느낌만 봤을 때는 이 GB70이 좀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무조건 XC60보다 주행 느낌이 좋냐? 저는 포커스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X3와 GLC랑도 비슷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X3처럼 엄청 쫀쫀하거나 되게 스포티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나름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 엄청 쫀득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뭐 좀 완전히 럭셔리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냐? 또 이것도 아니에요.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스포티한 느낌도 가지고 있고 부드러운 럭셔리하면서도 후륜 구동의 그런 프리미엄 SUV의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GV70의 밸런스가 되게 훌륭하다는 거를 항상 탈 때마다 느껴요. 뭐 하나 뾰족하게 이것만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다양한 차를 탔을 때는 야, GV70은 이런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들게 해줍니다. 자, 항상 저희가 비교 시승을 할 때마다 그런 댓글을 달릴 때가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뭐 하나 콕 집어서 어떤 차가 좋고 어떤 차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 좀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각 차들마다 색깔이 있고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XC60, GV70 둘 다 각 차들만의 매력이 뚜렷한 차예요. 뭐가 하나 좋고 뭐가 나쁘다 라기보다는 각 차들의 색깔을 확인하고 내 성향이 뭐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차를 사야 되는지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차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교 시승을 항상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 좋고 뭐 하나 까가지고 제조사한테 돈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브라보의 QI2 맥세이프 거치대, 요거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붙고요. 게다가 15W의 급속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기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 텐데 이게 발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이 금방 받으면 충전 속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무드 등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무지개로 해놨는데 뭐 이 실내 앰비언트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앰비언트 거치대랑 시거잭이랑 같이 사용하면 색깔까지도 예뻐. 디자인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충전 속도랑 자성까지 기본기까지 충실한 알파브라보의 QI2 거치대,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